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회생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개인회생 절차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절차가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개인회생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이 회생이 개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계획을 인가받는 그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어떤 뭐 서류 심사 같은 것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이 채무자가 개시 신청을 할 때 채권 목록을 제출해요. 당연히 내겠죠. 뭐 어떤 채권자한테는 얼마의 채무가 있고 얼마의 채무가 있다 이런 걸 내는데 그래서 이 개시 신청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채권자한테 송달을 하고 이 채권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게 채권자 이의 절차고 또 나아가서는 채권자 집행 절차인데 이 두 절차를 거쳐서 채권액도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 확정된 채권액에서 채무자가 이제 수립한 변제 계획이 적정하다고 법원이 본다면 그때는 변제 계획 인가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물론 그 이후에도 뭐 변제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면책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어떤 이런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법률사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또 핸들링하는 범위가 이 인가 결정 시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이 개인 파산은 절차가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쉽게 말씀드린다고 너무 이 중요 부분을 빼긴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 파산하고 면책 신청을 할 때는 동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먼저 이 제출된 서류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청산 재산이 향후 기대되는 소득보다 많은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더 이상 어떤 가용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보정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 법관이 직접 채무자 신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신문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파산 상태에 이른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파산에 이른 어떤 경제적 상태가 맞다고 보여지면 법원에서 일단 비용을 내라고 하고 비용을 받은 다음에는 파산 선고를 하면서 개인회생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지만 이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은 역할이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산재단으로 환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모두 환가해서 각 채권자들한테 안분해서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계류되어 있는 어떤 법률행위가 있으면 이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수개해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재산 내역이 나오면 채권자 집회를 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채권 조사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 그 재산을 모두 환가해서 배당을 하고 그러면 파산 절차는 종결이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린 채무자에게 애초에 환가의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또는 후에 이시에 이 파산 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폐지라는 어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각각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파산 재단에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여기에서 종결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종결되거나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나눠줄 게 있으면 종결,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게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끝나면 폐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결 또는 폐지되면 그 이후에 이제 면책을 받는 것으로 파산 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될까요? 네, 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사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뭐 1항, 뭐 2항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된 내용 이런 걸로 그리고 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지 이런 걸 적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채무자한테 혹시 재산이 있다면 확인해야 될까 재산 목록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뭐 월급이면 월급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사업소득이라면 어떤 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같은 거라든지 납세 증명원 같은 걸로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진술서라는 걸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사실 어떤 신청인인 채무자가 왜 경제적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부도 상태가 났는지에 대해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즉시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변제기획안이죠. 사실 법률상으로는 신청서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변제기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기획안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신청서 접수 후에 보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보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법원에서 신청인 또는 신청 대리인에게 어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절차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보정 권고 또는 보증 명령이라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소송으로서 절차를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는데 뭐 어떤 통장 내역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만으론 채무자가 주장하는 뭐 지주사상의 경위나 이런 게 소명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이런 자료를 더 내달라. 아니면 변제계획상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뭐 변제계획을 좀 이렇게 수정해봐라. 이런 모든 법원에서 채무장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정 명령 또는 보정 권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정이라는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은 이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냈다고 개인회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시 신청을 낸 다음에 뭐 원칙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법원에서 한 달간 이 서면 심사를 해요. 이 채무자가 정말로 어떤 경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부도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채무자 회생 또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어떤 파산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면책 또는 채무의 일정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청 이후에 개시 결정을 내리는 기간 동안 이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어떤 이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일단은 내용을 볼 때 뭐 개인회생 또는 개인회생을 해도 적합하다라는 여부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 그때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이제 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지정된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되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무자가 뭐 A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은 예를 들어서 뭐 채무의 성격은 물품 대금을 5천만 원을 못 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원금 자체가 다를 수 있죠. 애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개시 신청 당시까지 어떤 이자가 누적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무 금액 자체가 상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회생 절차로서 어떤 면책이나 탕감을 받으면 안 되는 유형의 채권, 채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채권자 측에서 이 채무자가 기재한 어떤 채권 성격이나 채권 금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 이건 잘못됐다, 뭐 신고하거나 하면 그런 절차의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채권자 이
신청 기간 또는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를 이제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를 정해가지고 채권자들 모이게 해서 그 어떤 이 채무자한테 직접 그 채무 경위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변제 계획을 수행할 것이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인가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인가 결정은 이제 결국에는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채무자가 뭐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60개월간 갚아 나가야 되는 변제 계획을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당신이 제출한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인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인가 결정을 하게 되면 비로소 채무자는 이제 그 정해진 변제 계획만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